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 4개 시리즈죠. 다 거의 매 경기가 한 골차 승부, 연장도 많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예측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뭐 이번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라고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봐도 참 재밌는 게임 자체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 걱정을 조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스턴 하나 남았다고 말씀 주셨었죠. 뭐 예상은 예상일 뿐. 그렇죠. 네. 거의 뭐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 나온 예상도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NHL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시리즈부터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댈러스 스타스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1차전 3대2 세인트루이스 승리, 2차전 4대2 댈러스 승리, 3차전 4대3 세인트루이스 승리. 현재 2승 1패로 세인트루이스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3경기 다 접전이었고 거의 마지막 가서야 결승골이 다 터졌잖아요. 예, 다 한 골차 승부였고요. 네. 두 번째 경기도 엠티넷이 하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다 한 골차 승부였는데 이 시리즈가 참 재밌는 게 최근에는 굉장히 속도전, 트랜지션 게임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힘이 실리는 NHL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좀 중량급 경기, 아주 그냥 6탄전, 수비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좀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양 팀의 색깔이 묘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스타일의 하키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매 경기 한 골차 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 현재 3경기를 통해 보신 양 팀의 특징이랄까요?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앞서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부터 볼까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팀,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좀 감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라센코 선수를 원타이머 지역에 놓지 않고 좀 반대쪽 지역에 놓는, 지금 최근 통념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난 기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런 부분에서 타라센코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원타이머를 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파워플레이가 댈러스를 만나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첫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다음에 7차례에서 한 차례도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 3경기에서 7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같이 게임이 흘러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파워플레이에서 물고만 빠르게 틀어내면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기 자체는 펼쳐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점, 계속 그래서 빌미를 댈러스한테 제공한다는 점은 좀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리즈 그리고 좀 더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좀 파워플레이가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댈러스가 페널티 킬링이 진짜 좋은 팀입니다. 그런데 댈러스를 우리가 파워플레이에서도 깨고 올라갔다 하면은 진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거는 댈러스의 수비를 뚫고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생각보다는 꽤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서 타라센코 선수도 1차전에 또 중요한 2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파워플레이 골까지 터진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댈러스는 어떤가요? 댈러스가 2패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나빴냐고 하면 제 생각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점을 일단 빠르게 만회하는 능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 많았고요. 이 경기부터는 좀 실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만회하는 이런 능력이 잘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의 1피리어드의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의 득점, 이런 부분이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대0의 리드를 잡고 곧장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2대1이 된 상황이었고요. 세인트루이스 홈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얀마르크 선수가 3대1을 만들면서 또 분위기를 확 휘어잡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를 잡아냈고요. 3경기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에 굉장히 치고받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한 골을 넣으면은 댈러스가 계속 따라잡고 하면서 경기를 지속하는, 그러니까 접전으로 지속을 하는 이런 양상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은
팀 득점력이 아주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적시에 득점을 하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시리즈 승산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댈러스 홈에서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원정 다 이기고 있어서 불패입니다. 예. 4차전 더 주목이 돼요. 만약에 댈러스가 이걸 잡고 시리즈를 균형을 맞춘다면 이 시리즈도 7차전 냄새를 또 맡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샌호제이 샤크스 대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는 현재 진행 상황이 1차전 샌호제이가 5대2 승리했고 2차전은 4대3으로 콜로라도가 승리를 하면서 샌호제이 홈에서 치러진 1, 2차전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한국 시각 5월 1일에 3차전 예정이 돼 있어요. 아직 경기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기를 보신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된 스토리라인은 콜로라도의 1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맥키넌 선수와 란데스코그 선수, 요 두 선수를 블라식 번, 요 두 명의 페어로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 요 싸움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콜로라도 득점원 3인방, 란타넨까지 가끔 간혹 포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 공격 전개를 지난 시리즈에서 빅라인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라인이 있죠. 블라식 번입니다. 요 두 선수를 매치를 시키면서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샌호제이가 이 콜로라도의 주득점 3인방을 블라식 번으로 막아내면은 이기고 못 막으면 콜로라도가 경기를 잡아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경기 다 역전승을 주고받았던 양 팀이었어요. 한 팀씩 또 보죠. 샌호제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흐름을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샤크스의 이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1차전 같은 경우에는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는 깊이죠. 그러니까 1, 2, 3라인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다 터지면 그냥 아주 쉽게 이기는 거고 한 두 라인 정도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라인에서 득점이 나오는 이 부분은 정규 시즌에서 제가 샌호제이를 언급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드렸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경기력이 어쨌든 1, 2차전에 나오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리드를 잡고 경기의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경기 모두 그런 모습은 그다지 나왔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차전도 결과적으로는 역전승이었고요. 초반 좀 불안한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케인 선수가 딱 리드를 잡았을 때 조금 더 몰아쳐서 득점이 나왔으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샌호제이가.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서 뒤에 역습 얻어맞고 또 실점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넘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흐름을 딱 잡았을 때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격수의 깊이, 공격, 수비 깊이 모두 사실 콜로라도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경기 모두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두 팀의 시리즈인데요. 이 중에서도 샌호제이의 브렌트 번스 선수가 두 경기에 3골 4도움 최고죠. 가장 지금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샤크스를 먼저 봤고요. 콜로라도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나요?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샌호제이 샤크스와 콜로라도가 아니고 캘거리의 차이점은 6탄전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샌호제이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파워포워드급의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체킹이라든지 힘으로 밀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력한 팀입니다. 그런데 캘거리는 사실 좀 그런 컬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이 6탄전을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2차전에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전 콜로라도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필립 그루바우 선수가 1피리어드에 굉장한 호선방을 많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줬을 때도 1실점 이후에 추가 실점이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역전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캘거리 전처럼 정말 키세이브 연발하고 분위기 완벽하게 바꾸고 하면은 또 혹시 모르죠. 콜로라도의 키는 그루바우어 선수의
기량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2개 시리즈 먼저 봤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보죠. 먼저 뉴욕 아일랜더스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시리즈인데요. 현재 두 팀의 전적을 보면 1차전 연장이었고 1대0 캐롤라이나 승리, 2차전 2대1 캐롤라이나가 역전승. 그래서 뉴욕 원정에서 캐롤라이나가 두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캐롤라이나 홈으로 이동해서 3, 4차전을 앞두고 있네요. 캐롤라이나가 기세가 계속 등등하네요. 예, 캐롤라이나가 사실 아일랜더스를 상대로 이 정도를 잘할 줄은 몰랐는데 아일랜더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일 쉬었거든요. 피츠버그전 이후에.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7차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한 10일 정도 쉬었는데 그 좀 간격을 못 버티는 좀 느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의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캐롤라이나가 더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이 시리즈는 굉장히 저득점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다. 그러네요. 세너제이 콜로라도전하고는 반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저득점이에요. 뭐 지금 사실 뭐 수비력으로 따졌을 때는 요 두 팀이 상당히 좋은 팀들입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댈러스랑은 또 다른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죠. 또 다른 분위기에 완전히 타이트한 수비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 딱 공수 지표다운 경기력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욕 아일랜더스는 더 수비력이 좋고 좀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랑 비교를 하면은 수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공격력은 더 셉니다. 그런데 그 공격력이 어쨌든 승리를 할 만큼의 득점을 두 경기에서 만들어냈다라는 차이점.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의 지표, 공수 지표가 그대로 경기력 지금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두 경기였습니다. 네, 아일랜더스가 홈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시리즈가 어려워졌어요. 아일랜더스의 연패 원인부터 짚어주실까요? 참 상성이 좋지 않은 팀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일랜더스가 워싱턴을 만났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탑 두 라인이 강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의외로 깊이에서 밀린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요. 네. 1라운드 돌파의 가장 큰 원인은 크로즈비 말킨 1, 2라인, 최고의 1, 2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라인을 상대로 3, 4라인으로 대처를 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아일랜더스 1, 2라인의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의 힘으로 풀어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전방위 라인적으로 아주 1라인 공격력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진짜 탑 2라인의 공격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는 장점이 좀 10분 발휘되지 않는 느낌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계속 지금 캐롤라이나를 저득점으로 묶어내고 있는 부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3실점 했잖아요. 두 경기에서. 그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일랜더스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골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특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골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캐롤라이나가 3골 다 넣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그런 흐름으로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까지 딱 이길 수 있을 만한 득점을 해냈던 아일랜더스가 상대방의 수비력이 더 강해지는 팀을 만났을 때 약간 상성에서 물리는 경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부분에서 빠르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은 지금 캐롤라이나가 홈에서 전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분위기를 확실히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전 7차전 승리부터 해서 이번 2연승의 승인을 또 꼽아주시죠. 캐롤라이나가 이번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초반에 보여줬던 부분은 정말 끈질기다. 이 팀은 진짜 이 부분 이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끈질기가 그냥 물고 늘어져요. 그냥 아주 물고 그냥 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경기를 지고 있던 비기고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왔고 2라운드에서 이런 컬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소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분위기를 확 가져오는 능력 1차전 같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일랜더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수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는 굉장히 이제 최소의 슈팅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아일랜더스가 이후에 추격을 하는 걸 그냥 모조리 막아내는 수비전의 양상에서도 경기를 잡아내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아일랜더스가 제일 잘하는 경기 양상에서도 잡아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가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데이투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부상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맥킬레이로는 이 정도 수비력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차전에서는 구원 등판에서 나머지 17세이브였나요? 그래서 모든 세이브를 퍽을 다 막아내긴 했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차전에서 솔직하게 말해서는 맥킬레이니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맥킬레이니 선수가 혹시나 출장을 한다면 무라제크 선수의 빈틈을 얼마나 메워줄지, 아니면 무라제크 선수가 출장을 3차전부터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이 부분이 좀 시리즈를 크게 또 분위기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캐롤라이나로서는 무라젝 선수의 부상 변수, 출장 여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해냈던 캐롤라이나의 돌풍이 2라운드 홈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결승까지 갔는데 그때 피츠버그한테 스윕을 당했어요. 그때 네. 피츠버그 진짜 셌거든요. 우승했던 피츠버그였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사실 반대쪽에는 막 그렇게 센 느낌은 안 납니다. 캐롤라이나가 이 두 팀한테 지금까지 모습 봤을 때는 캐롤라이나나 뭐 아일랜더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뭐 어디까지 가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캐롤라이나가. 그렇네요. 사실 아일랜더스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더스도 뭐 피츠버그를 수입으로 잡고 올라갔던 만큼 기대를 해보죠. 마지막 보스턴 브루인스와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팀의 전적 1, 2차전 다 연장이었죠. 1차전 연장 3대2 보스턴 승리, 2차전은 2차 연장 가서 3대2 콜럼버스 승리, 1승씩 주고받았고 3차전이 방금 전에 막 끝났어요. 최종 스코어 2대1 콜럼버스가 이겼고 1패 후 2연승이군요. 2승 1패로 콜럼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보스턴마저 떨어질지. 보스턴이 경기를 보면은 2년 전, 3년 전에 오타와한테 질 때 딱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네. 지금 같은 느낌이라면은 콜럼버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경기가 지금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예, 이 제일 두팀 치열하다고 경기가. 할 수가 있고요. 뭐 첫 경기 같은 경우에 1차 연장, 두 번째 2차 연장, 그리고 이번엔 정규에 끝났습니다. 근데 첫 두 경기가 너무 양상이 비슷했어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더스처럼 좀 장기 휴식의 여파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1피리어드로 좀 경기의 실마리를 못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말려버렸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3대2까지 끌고 갔으면 그렇게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죠. 그래도 첫 경기는 주도권은 보스턴한테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와 정반대로 콜럼버스가 주도권을 딱 잡고 보스턴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양상이 펼쳐졌었고, 그래도 뭐 스코어에서는 3대2, 3대2로 연장에서 둘 다 마무리됐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두 팀의 그렇게 힘 차이가. 근데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파워플레이에서 한 차이가 나서 그게 경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친 그림이 됐는데, 뭐 이 다음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또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시리즈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MLB 사무국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 보스턴부터 볼까요? 보스턴 1라인의 경기력 회복 여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보스턴의 1라인이라고 하면은 축을 이루는 두 선수죠. 마샨트와 베르제노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꾸리는 1라인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진짜 못하는 게 없는 NHL 최고의 1라인이라고 꼽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꽤 있을 정도로 좋은 1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점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파워플레이에서도 차이점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파워플레이에서 지금 10번의 기회에서 한 번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스턴이. 그런데 전에 토론토 저는 7골인가 8골을 만들어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완벽하게 지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에 차이점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마샨트 베르제롱 선수도 지금 3경기에서 0포인트입니다. 두 명이 합쳐서. 이거는 진짜 부진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반면에 지금
콜럼버스의 1라인을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파나린, 애킨슨 요 두 선수는 합쳐서 지금 7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3경기에서. 완벽하게 판이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의 1라인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한다라는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라인 매치업에서 밀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보스턴은 1라인 매치업에서 절대 밀리는 팀이 아니에요. 어떤 팀이랑 비교를 해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점점 보스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라인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네요. 콜럼버스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리드를 잡았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잡았고요. 콜럼버스의 3경기에 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2, 3차전 거치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템파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은 어느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1번 페어가 좀 실점에 많이 관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비 네. 1번 페어요. 그러니까 워렌스키, 존스 요 두 선수를 1번 페어로 내고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오늘 경기 준비를 하고 또 나오느라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딱 나왔을 때 골을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스턴의 첫 4개의 실점에 콜럼버스 1번 페어 선수들이 다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스키, 존스 선수가 모두 빙판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골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탑4급 수비수가 2명 정도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누티바라 선수와 머리 선수죠. 이 두 선수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1라인 수비 페어 활약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실점 상황에 이 선수들이 많이 관여가 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콜럼버스가 의외로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이 1라인 수비가 무너진 부분이 상대방의 1라인이 터져가지고 실점을 하면은 사실 뭐 상대방의 1라인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스턴에서 득점의 물꼬를 풀어나간 선수는 지금 1, 2차전에서는 3, 4라인 선수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3, 4라인 선수들이 나왔을 때 우리 1번 페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콜럼버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좀 1라인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렌스키, 존스 두 선수의 분발, 경기에 대한 좀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콜럼버스였습니다. 두 팀은 이제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를 또 기다려보죠.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말 어느 팀이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또 그때그때 경기마다 또 여러분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목소리 들려주시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6회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경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